예, 1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 in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nto는 주어가 하는 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nto는 주체 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요. 이 공이 이런 용기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공이 이 용기를 근간으로 한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용기를 근간으로 해서 이런 공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이 이런 용기를 근간으로 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 to B는 A가 B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림은 A가 대상으로 하는 B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과 to를 합쳐 놓은 것이 바로 into가 되는 것이죠. 이 공이 근간이 되는 이 용기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간이 되는 이런 용기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into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바로 이 공이 근간이 되는 이런 용기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또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냐면은 이 공이 근간이 되는 이 용기를 대상으로 해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공이 근간이 되는 이런 용기를 대상으로 해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공이 근간이 되는 용기로 가는 것이죠. 예, 여기 손이 와인을 따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hand 나오고요. 이 hand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어떤 손이냐면 pouring red wine이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ing를 사용해서 이렇게 pouring red wine이라고 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런 pouring red wine이라는 행위를 다시 into the glass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즉 와인을 따르는데 근간이 되는 잔을 대상으로 해서 와인을 따른다는 것이죠. 근간이 되는 와인 잔을 대상으로 해서 와인을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잔은 바로 이런 테이블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on the table이라고 다시 또 보충 설명을 붙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물 보시면요. A girl is in the ro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다. 주체행위 6번이죠. 그런데 그것의 이런 주체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room이라는 것입니다. 즉, 방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소녀가 방 안에 있기 잠시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걸었다. 근간이 되는 방을 대상으로 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걸어서 근간이 되는 방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걸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work 대신에 get을 쓸 수도 있습니다. get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14강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녀는 get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get했다는 것이죠? into the room을 get했다는 것입니다. into the room은 아까 이번 예문에서도 보았다시피 방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 get했다. 무엇을 get했느냐? into the room을 get했다는 것은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get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2번 예문은 걸어서 들어갔다면은 3번 예문은 그냥 들어갔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get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get 자체는 뚜렷한 개성이 없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뚜렷한 개성이 없는 동사가 이 자리에 쓰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into the room 자체가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get 자체는 뚜렷한 의미가 없어도 되는 것이죠. 만약 오히려 이 get이 개성이 강한, 의미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면 into the room이라는 이런 내용하고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into the room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get 자체가 구체적인 의미가 없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야 충돌하지가 않을 테니까,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구체적인 의미를, 전치사가 구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동사는 오히려 의미가 단순할수록 더 좋다. 개처럼 의미가 단순한, 개성이 뚜렷하지 않은 동사들이 오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개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저 사람과도 잘 어울리듯이 이 동사도 개성이 뚜렷하지 않은 동사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 동사들이 이런 전치사하고 붙여놔도 잘 어울리고 저런 전치사하고도 붙여놔도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본 동사들 자체가 뚜렷한 개성이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이 책은 쓰여졌다. 영어를 근간으로 해서 쓰여졌다. 즉 영어로 쓰여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책은 영어로 쓰여졌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transfer to line number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ransfer는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죠. 그래서 옮겨갔다. 그리고 이런 옮겨가는 행위의 대상이 된 것이 line number 2, 2호선인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옮겨서 대상으로 하는 2호선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나는 2호선으로 갈아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시면요. I'm going to translate this book into Kore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be going to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be going to 조동사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의중이나 심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e going to 조동사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중이나 심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다. 이 예문에서 보시면 I'm going to translate this book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주어가 이 책을 번역하겠다는 자신의 심중, 의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체행위가 근간이 되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번역하겠다는 것이죠. 근간이 되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번역하겠다. 즉 한국어로 번역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From 서울 to 부산하면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문을 이렇게 네 번째 예문처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rom English into Korean 하면 영어에서 출발해서 근간이 되는 한국어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결국 영어로부터 한국어로 번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into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 이런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o 전치사가 쓰일 경우 이런 내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A가 B로 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A는 주어를 의미하고 여기서 A는 목적어를 의미합니다. A가 B로
거나 A가 B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고요. 또 A를 B로 변화시키거나 A를 B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into가 전치사가 쓰였을 경우 여기서도 보시면 이 책이 한국어로 바뀌는 내용이죠. 한국어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번역을 해서 이 책을 한국어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한국어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 예문에서는 이 책을 영어로부터 한국어로 바꾸는 것이고 영어로부터 한국어로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A into B는 A가 B로 바뀌거나 A가 B로 변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남자는 지금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즉 정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man in a dark suit 하면 짙은 정장을 입은 남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지금 젊은 남자는 풋볼 저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 저지는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입는 그런 셔츠를 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풋볼 저지는 이제 미식 축구 선수들이 입는 그런 셔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풋볼 저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풋볼 저지를 입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풋볼 저지로 갈아입는다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정장을 풋볼 저지로 갈아입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my suit가 바로 A가 되는 것이고요. 이 풋볼 저지가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hange라는 동사를 잠시 제껴놓고 신경 쓰지 말고 단지 my suit into a football jersey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into B 하면 A가 B로 바뀌고 A가 B로 변화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my suit, 내 정장이 풋볼 저지로 바뀌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 주체행위의 유형에서 봤던 내용과 10강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o하고 연결시켜서요. 그녀는 의사다 라는 이런 예문이 있죠. 그런데 이 그녀가 왜 의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의사가 됐을까요? 제가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 그녀를 의사로. 이 목적어 mak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녀는 의사라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녀라는 주어는 목적격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바꾸고 doctor는 그대로 내려와서 I made a doctor라는 이런 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의 예문을 보시면요. She walked i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녀가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왜 걸어 들어갔냐? 내가 걸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I made 하고 그녀가 걸어 들어갔다는 그 내용을 이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주어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로 바꾸고 시제에 상관없이 원형을 써서 그대로 walk in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She asked me to give this to you 라고 되어 있죠. 그녀가 나에게 청했다, 요청했다. 너에게 이것을 주라고. 그런데 이 예문을 기존 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목적어고 이것이 목적보호다. 그리고 이것도 목적어고 이것도 목적보호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이것을 목적어, 목적보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I made her walk in 같은 경우는 이것을 목적어, 목적보호로 보는 것이
맞는데 이 예문 She asked me to give this to you는 이것을 목적어 to 동사를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둘이 같은 형식의 문장 형식이 아닙니다. 왜냐? 여기서는 목적어가 여기까지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 동사 목적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체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체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to가 필요한 것이죠. 기존 문법에서는 여기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데 to가 생략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to가 도대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to가 생략됐다는 것은 마치 여기도 to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 to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듯이 여기 to가 있을 이유가 없듯이 여기도 to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to가 있어야 합니다. 왜?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긴 to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녀는 나에게 요청했다. 이거 하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 give this to you는 she asked me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고, 그래서 여기에 to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예문은 어떤 것과 같은 형식의 예문이냐? 바로 이것들과 같은 형식의 예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She tricked me into giving this to you 라고 되어 있죠. 이것과 이것이 별 의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그녀가 나에게 요청해서 이걸 너에게 주라고 한 것이고, 이것도 이 예문도 이것을 너에게 주라는 그런 내용에서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라고 한 것이고 이것도 주라고 한 것이고, 단지 여기엔 트릭이라는 동사가 쓰였고 여기는 asked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in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녀가 나를 속여서 이런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in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도록 했다, 나에게 요청해서 이런 행위 하도록 했다라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in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녀가 나를 속여서 이런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시켰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바로 in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은 형식의 예문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to니까 ing가 필요 없죠. 하지만 여기에 into는 있기 때문에 여기 ing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문과 이 예문이 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의 예문이 아니라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것들과 같은 형식의 예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into의 상대적 개념이 뭐죠? out of인 것입니다. into의 상대적 개념이 out of가 돼서 여기서는 속여서 이런 행위에 가담하도록 한 것이고, 그 아래 예문은 나를 속여서 이런 행위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이죠. 가담하지 않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만일 앞문장에 명사가 나오고 into which가 나오고 뒷문장에 주체의가 나온다면 이렇게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which는 앞문장의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근간이 되는 앞문장의 명사를 대상으로 해서 뒷문장의 주체행위를 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간이 되는 앞문장의 명사를 대상으로 뒷문장의 주체행위를 하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문을 보시면요. The performance, 그 연기, 그 다음에 into which 나왔죠. 그러면 근간이 되는 그 연기를 대상으로 해서 그는 그 자신을 완전히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그가 자신을 완전히 던져 넣은 그 연기는 높게 평가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완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식으로 현재 완료를 접근하고 있다. 현재 완료를 이해하려는 방식 자체가 조금 잘못된 각도에서 현재 완료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현재 완료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현재 완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완료에 대해서 아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 완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